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883만 명, 연말까지 2천만 명 돌파할 거다. 경제 활력 돌고 있고 상권 살아나고 있다며 상인들 기뻐하는데 이 중에서 압도적 1위는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혐중 시위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PPT 1번 보여주세요. 유엔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혐중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올 5월 달인데요.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치인, 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 조사, 처벌을 권고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무비자 입국이 감염병 확산, 범죄자 많이 들어오게 한다라는 이야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도 중국 때문이다. 주가 오르는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 국정자원 관련된 그 화재도 중국이 일으켰다. 이런 유치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누가 이런 말 하냐? 제1야당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급기야 소위 3대 쇼핑 방지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단기 비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가로챈다. 25년 중국인 건보료 납부 대비 의료비 지출은 55억 흑자입니다. 그것도 최소한 6개월 거주해야 건보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뭘 가로챕니까? 그다음에 한국에 살지 않아도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권 행사. 지방선거는 재외국민 투표가 없어요.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영주권 얻고 3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무슨 투표권을 쇼핑해 갑니까? 부동산 쇼핑 대한민국 토지 소유 1위는 미국인입니다. 주택 보유자, 외국인 주택 보유자 93.4%가 1주택자 실거주라는 거예요. 중국인 주택 소유가 많은 건 실거주가 많기 때문이고요. 강남 상구 고가 아파트 매수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인과 캐나다인입니다. 마약 범죄 악의적 왜곡이에요. 3년 전보다 22년에 9명이었는데 올해 97명 돼서 10배 늘었다. 22년 입국자 25만 명이고요. 올해 447만 명입니다. 여기에서 9명에서 97명으로 늘었다는 거. 퍼센테이지로는 입국자 대비 퍼센테이지는 더 줄었어요. 왜 이런 거짓 선동을 합니까? 누가 불집혔어요? 윤석열입니다. 나아가서 윤어게인 세력이 혐중으로 결집하고 제1야당은 혐오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혐오 범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주지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 같으면 이런 혐오 선동, 인종에 따른 인종차별적 혐오 선동만으로 정당 해산 대상이 됩니다. 헌법수호청의 조사 대상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혐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주문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혐오 근절 특단의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엔 이 권고, 정치인한테도 권고하라잖아요. 이 권고, 유엔 권고에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실장님,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나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4천 이상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랑 한번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코스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가가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머니무브,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제조업, 투자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큰 방향. 사실 잠실 5단지 재건축 예정돼 있는데 32평 매매 가격이 42억, 대략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게 16.5조, 재건축 되고 나면 약 40조에서 50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 4, 50조 깔고 앉아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본시장이 막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이 코스피에 올라가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로 보면 개미 투자자들은 실제로는 매도하고 나가고 있어요. 차익 실현해서 나간다는 게 많잖아요. 왜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매수하고 있어요. 영머니무브, 즉 자본시장에서 돈 챙겨서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이 이익 실현이 자본시장에서보다 더 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확실히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확실하게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이렇게 간 것, 또 영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으로 더 이상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초부유세 같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도 검토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좀 머니무브를 더 촉진할 방법, 영머니무브를 방지할 방법,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김남국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 같은 맥락이고 생산적 금융 쪽으로 구조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래된 그런 믿음들인데요.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게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들을 아주 큰 단위에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과세 문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아까 우리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여러 방안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과세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